안녕하세요. JB클래스의 조은영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4일 금요일입니다. 먼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 스터디 두 종목하고 어저께 확률이 좀 높은 종목들을 보고요. 오늘 또 케이스 스터디하고 그리고 좀 위치가 좋아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센텍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 물론 이날 매뉴얼대로 뭐라고 한다면 어저께 다 팔아야 되죠. 이날 이거 시그널이 떴으니까. 근데 제가 뭐 70% 정도는 팔고 30% 정도 가지고 계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오늘 3% 갭 상승해서 시작했는데 3.5%. 뭐 3%대에서 팔면 다행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 팔았다라고 한다면 어저께 종가인 22,850원을 뚫고 내려갈 때 그때는 무조건 100% 던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되고요. 나노엔텍도 마찬가지죠. 오늘 갭 상승으로 7% 정도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 이때 여러분들이 못 팔고 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음봉으로 내려가면 이때 팔아야 돼요. 여기서 팔든 9,000쯤에서 팔든 뭐 여기서 팔든 뭐 최소한 뭐 마지노선은 뭐 어저께 종가인 8,630원이겠죠. 네, 거기서는 다 팔고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호 HT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어저께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 뭐 어저께 방송 나간 게 6시가 넘었기 때문에 뭐 오늘 샀을 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음봉일 때 산 것보다 이제 요게 시가에서 여기 좀 뭐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매수 가격은. 근데 얘가 밑에서 시작을 했고 심지어 그리고 음봉을 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럴 때 사면 안 돼요. 이게 어쩔 때 사야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밑에서 이러고 있다가 매수 시그널이 들어올 때는 어저께 종가가 1960원이기 때문에 196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할 때 그때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이렇게 음봉으로 있을 때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실수로 이걸 샀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지금 기준선이 1900원을 깼을 때는 이제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가까운 거는 이제 1822원까지 떨어진다. 예, 그렇게 되면 한 4%더 떨어지겠죠.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뭐 전환선까지는 보려고 해라고 생각해서 전환선을 기다렸어.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걸 깨게 되면은 볼린저 하단까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1655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11% 넘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걸 깨면은 다음날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음봉을 그려도 대부분은요 다음날 조금 위로 가요. 이날은 3.4가 올라갔고 이날은 0.59 이날도 0.79 그러니까 전날 종가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시초에 던지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S9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번 쉬었다 가는 저겁니다. 예, 일단은 뭐 얘 같은 경우는 241선하고 전환선을 뚫고 갔기 때문에 예, 매수 시그널이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도 뭐 이거 몰래는 안 사야 정상인데 뭐 샀다라고 가정을 할 때 예, 왜냐면은 이제 어저께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방송이 늦게 나가서 그러면 이제 오늘인데 오늘 일단은 뭐 시가 자체가 1.6이 떨어져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건들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어저께 종가가 얼마죠? 예, 어저께 종가가 2470인데 2470원을 양봉을 강하게 돌파할 때 사야 됩니다. 근데 저라면은 한 30% 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확 죽고 그렇다 해서 241선하고 전환선 깬 것도 아니야. 예, 이런 경우는 쉬었다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좀 쉬잖아요. 쉬었다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며칠 기다리면 이렇게 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조정받고 이렇게 갈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는 안 하고 한 30% 정도는 샀을 것 같아요. 그랬다가 뭐 이게 여기 241선 지지 받을 때 당연히 나머지 30% 정도 더 사보고. 근데 이걸 깨면은 안 되지. 깨면은 손해 보더라도 팝니다. 왜냐? 볼린저 하단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볼린저 하단이 11.91% 밑에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사고 예를 들어서 241선 근방에 샀다라고 한다면 거기 뭐 평균이 뭐 좀 더 낮아지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평균보다 낮아지니까 뭐 9% 마이너스까지 갈 텐데 그거를 감안하고 가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241선을 다시 회복하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한번 깨면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바로 회복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241선이나 뭘 한번 깼을 때 특히
기준선 위에 있고 전환선이 밑에 있는데 이거를 다시 깨고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 한번 깨면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한 달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한 3주 걸렸잖아요.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좀 팝니다. 예, 그리고 요 밑에서 사는 게 맞아요. 다시. 예. 뭐 2% 정도 손해 본다라고 해도 세금 포함하면 3% 정도 손해 본다고 해도 요 밑에까지 내려가서 다시 전환선을 뚫고 올라올 때 그때 사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LS 네트워크스 요런 거 같은 경우도 한 30% 살만하죠. 왜냐하면은 예, 이거는 심지어 양봉인데 이거는 위에서 누른 게 보이잖아요. 게다가 전환선을 깬 것도 아니고 예. 뭐 매수 시그널 나왔었는데 이런 거는 뭐 한 50%까지도 저는 30에서 50% 정도까지도 살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요 같은 경우도 지금 쉬었다 가는 겁니다. 쉬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뭐 첫 번째 이럴 때 샀으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빠를 때 반응하는데 이건 지금 벌써 거래량이 몇 번 터졌죠. 터졌다가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누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일단 홀딩입니다. 그 다음에 시젠을 보게 되면 시젠 같은 경우는 건들면 안 되죠. 이거 일단은 어저께 종가보다 언더에서 시작했죠. 시가가 마이너스 1.26에서 시작을 했고 이거를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포인트가 어딜까요? 일단은 전환선 기준선이 58,650원이니까 거기까지 내려올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예, 거기까지 내려오면 한번 사볼만 하겠죠. 58,650원까지 내려온다면. 오늘 저가가 58,100원이잖아요. 그럼 58,650원이 기준선 전환선인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그걸 지켰잖아요. 그럼 이건 종가에 조금 담을 수도 있겠죠. 예. 일단 요거를 지지를 받았으니까. 근데 요거를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몸통으로 깼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에 한번 그 전날 종가보다는 한 번은 위로 가니까 그때 털고 나온 게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대성 파인텍. 대성 파인텍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건, 뭐, 그게 아마 대성 산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거에. 이렇게 누르는 종목들은요, 결국에는 올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오를지 몰라도 하여튼 누르면 오른다. 근데 오늘 10% 정도 올랐죠. 예, 어저께 종가가 2,605원이었는데, 오늘 예, 2,885. 예, 오늘 뭐 갭상승 3%에서 시작해서 뭐 저가가 2,620원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예, 10%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바로 반응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뭐 운이지 뭐 어떻게.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한 1, 2주 걸렸다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예, 방향성이 확실히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파미셀도 요것도 사면 안 되죠. 일단은 얘는 뭐 어저께 시간 외에서 떨어지고 있어갖고 요거는 제가 오늘 시가도 좀 내려갈 것 같고 내일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저께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전환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환선이 11,465이기 때문에 이런 거 사면 안 되죠. 일단은 예, 계속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걸요. 예, 분봉 한번 볼까요? 3분봉 보면은 이게 어디고 여기죠. 여기. 예, 여기서부터 여기 해갖고 계속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결국에 밑으로 내려와서 끝났잖아요. 예, 3분봉 보면 여기가 오늘 시작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거 살 타이밍 자체가 없었는데 이런 거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배포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30% 정도 사볼만 하죠. 왜냐? 예, 전환선 안 깼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환선을 음봉으로 몸통으로 깼다 월요일날 그러면은 털고 나와야 됩니다. 화요일날 월요일날 종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한 번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털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한 30% 정도 베팅할 만하다. 뭐 한 300만 원 정도. 예. 뭐 1,000만 원이 투자금이라고 할 때 한 300만 원 정도 해볼 만하다. 그거는 이제 시드 저는 1억을 두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 좀 볼까요? 예,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선을 3개를 먹었잖아요. 전환선, 241선, 기준선, 이렇게 3개를 먹고 61선까지 덤으로 먹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6%까지 상승을 했었네요. 시가는 마이너스 1.2에서 시작했지만. 요거가 아주 좋은 케이스죠. 시가가 4,045, 마이너스 1.2에서 시작했는데, 어저께 종가가 얼마입니까? 4,095잖아요. 예. 4,095를 강하게 돌파할 때 이때 사야 돼요. 그러면 바로 6%까지 확 올라갔잖아요. 그랬다 결국에 내려와서 끝났는데,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2에서 5% 정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SMCNC. 요런 경우는 좋은 케이스죠. 네, 이렇게 위로 밀고 올라갈 때 사야 된다는 겁니다. 강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게 하면. 예.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네트.
한네트도 어저께 3개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보세요. 기준선 전환선이 9,255고 241선이 8,968이야. 근데 시가가 8,550원이니까 일단 241선이 세 선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데 그거 밀고 올라갔잖아요. 결국은 종가 9,280원. 예. 기준선 전환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거 3개를 먹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오늘 0.54. 저가 물론 이제 2.69까지 밀렸어요. 이것도 좋은 케이스예요. 여기까지 밀렸잖아. 그랬다가 다시 밀고 올라가요. 어저께 종가가 얼마죠? 예, 9,280원을 넘길 때 사야지. 예, 사야지. 9,280원 넘길 때 샀으면 9,650원까지만 가도 4%가 넘는 수익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매수 타이밍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좀 저거 잡으라고. 예, 감을 잡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우양. 저는 계속 요즘에 우양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241선하고 지금 전환선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지금 2개 선을 어저께 먹었기 때문에 사실 얘도 매수 시그널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한 종목을 좀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날 사갖고 5,200 얼마에 사갖고 제가 이날 갭상승으로 13% 먹고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어저께 이제 시초가에 사갖고 5,300원대에 사갖고 5,500원에 팔고 나왔는데 제가 일이 있어갖고 팔고 나왔죠. 안 그랬으면 가지고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어머니 병원을 가갖고 제가 어저께 좀 바빴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걸 팔았는데 좀 열받더라고요. 이제 파니까 또 6,000원 넘게 올라왔어갖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면요 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 선이 한 6,400원 정도 있어요. 한번 6,400원대에 한번 도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양 같은 경우는. 예, 이건 뭐 제가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쓰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그거를 보고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케이스 스터디가 되죠. 얘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샀으면 뭐 5,500, 뭐 오늘 아침에도 뭐 5,500원까지 내려갔지만 5,53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어저께 시간에서 그렇게 쓰면 오늘 뭐 8%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거고. 얘도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U자 유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날 해갖고 이날을 샀다 쳐요. 이날 오전에 샀어. 샀는데 이게 올라갔어. 이렇게 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가져왔는가 하면은 이러한 패턴을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추가 상승할 때 U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U자 유턴을 했는데 좀 더 긴 종목들이 많죠.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크게 U자를 이렇게 크게 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이때도 보면 이때 샀으면은 요때 이렇게 뭐 이때는 근데 음봉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 밑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간에 뭐 이날 그래서 못 팔았다 뭐 이날 뭐 살 타이밍 거의 없네요. 그렇네. 이렇게 나오면 좀 사기가 어려워요. 그죠? 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살만한데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얘는 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걸 전날 종가 금방까지 내렸었죠. 조금 밑에 빠졌었구나. 밑에 빠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기가 쉽죠. 전날 종가보다 약간 밑으로 빠졌다가 죄송합니다. 이걸 찍어야 되는데 거의 0.53%니까 거의 전날 종가 부근까지 왔었네요. 그랬다가 다시 위로 가고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이럴 때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어차피 뭐 241선이 지지를 할 확률이 높았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랬을 텐데 근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내려가도 결국엔 유턴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 이거는 조금 저기에 걸쳤는지 기준선이 15,325원 약간 애매하네요. 이게 좀 더 크게 먹어주면 좋은데 약간 애매한데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거래량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매집 흔적이 있어갖고 요렇게 그래갖고 얘도 지금 얘는 게다가 이거 MACD가 지금 골든크로스가 낮고 RSI도 좀 낮은 편이잖아요. RSI 얼마죠? 44.72. 어저께가 35.67. RSI하고 MACD가 좀 낮기 때문에 좀 바닥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다라고 해도 241선이나 61선 근방 17,489 그것까지는 좀 갈 확률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이렇게 내려올 때 말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빨간 선이 전환선이고 이게 검은 선이 기준선인데 전환선에 언더 있을 때 이게 좀 갭이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은 얘가 이거를 이제 양봉으로 50%를 먹거나 아예 이렇게 타 넘어갈 때 사시게 되면은 요 기준선까지 도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얘는 하루 만에 그냥 전환선을 통과해서 기준선에 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만약에 이거를 갭상승으로 넘어가면은 볼린저 상단까지 가거든요. 볼린저 상한선이 보면 17,937원인데 거기까지 가거든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제노믹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61선, 우리 121선 그렇게 신경을 안 쓰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런데 한번 터치를 하고 오면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작은 U자가 생겨갖고 이렇게 위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얘는 한번 해볼만 하죠. 241선도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볼만 한 종목입니다. 크리스탈 제노믹스. 이것도 다음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KCTC는 얘도 지금 기준선 전환선을 먹었는데 게다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게 볼린저 상단을 좀 터치를 하고 왔어.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약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에서 5%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볼린저 상한선까지 10.98% 약 11%까지 여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확률은 조금 떨어지긴 해요. 사실 이미 볼린저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241선이 요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볼린저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가 목표가가 되는데 얘는 241선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볼린저 상한선이 1차적인 목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찍고 왔기 때문에 약간 확률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위치는 하여튼 매수 시그널은 낮긴 낮습니다. 다시 한번 찍으러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지홀딩스도 마찬가지죠. KCTC하고 거의 비슷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얘도 거의 뭐 121선 부근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요것도 그래서 얘도 뭐 올라갈 확률은 있는데 게다가 굉장히 죽었다가 이렇게 한번 튀어나왔어. 거래량에 요럴 때는 이 거래량만 본다면 조금 매력이 있네요. 얘 같은 경우는 KCTC보다는 조금 더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KCTC 한 번만 더 볼까요? KCTC도 근데 오랜만에 죽었다가 오랜만에 나왔구나. 거의 비슷하네요. 이지홀딩스하고. 그 다음에 4조 동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겹쳤습니다. 빨간 거하고 검은 거. 기준선 전환선 겹쳐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게 상한가가 아니라 이렇게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좀 확률이 높아요. 2에서 5% 정도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한 30% 정도, 30에서 50% 정도 한번 종가 기준으로 사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첫 번째가 이때잖아요. 이때가 가장 확률이 높았죠. 그러니까 다음날 2% 갔죠. 근데 이날 뭐 못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10%까지 갔다 왔고 확실히 이 첫 번째 있을 때는 확률 높아져요. 만약에 이날 놓쳐갖고 이날 팔았으면 됐는데 또 못 팔아갖고 일이 바쁘셔갖고 그랬다가 다음날 두고 봤더니 이 밑에까지 떨어져 있어. 모르겠다. 어차피 볼린저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해서 기다렸더니 오늘 이렇게 위로 가갖고 결국에는 위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하면 웬만해서는 이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볼린저 상한을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 121선인 그 1223원까지 2.84죠. 그까지는 뭐 1차하고 241선이 9% 근방에 있는데 지금부터 8.98 위에 있는데 요까지도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국약품을 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최상선에 있는 여기까지 갔다 왔거든요. 241선 갔다 오긴 해갖고 약간 좀 거시기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래량이 주고 있다가 거래량 엄청 터졌네요. 이럴 때는 한번 연속으로 터질 수도 있는데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봐야 됩니다. 이게 일회성인지 이렇게 241선을 터치를 안 한 게 오히려 더 좋은데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면 목표를 한번 터치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갈지 조금 의문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매수 시그널은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세계선을 같이 이렇게 먹어주는 거예요, 몸통으로. 예.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 가시면은 앞으로 좀 하실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일단 제가 7일은 방송을 못 하고요. 예, 7일은 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케이스를 봐가면서 계속 같이 공부해서 나가다 보면 그 타이밍을 잘 잡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예, 타이밍을 잘 잡게 될 거고요. 그 주식이란 100%가 없습니다. 예.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을, 그래서 리스크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인내로 조금씩 배워 가시다 보면 뭐 제 생각에는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